좀비쿤이 오르테가한테 단순 타격으로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비쿤은 오르테가한테 타격으로 진 게 아니야. 좀비쿤이 오르테가한테 진 거는 MMA적으로 종합적인 양상의 경기에서 진 거야. 유행녀가 볼 때 좀비쿤이 오르테가에게 진 것은 포이리에가 차롤에게 진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차롤은 경기에서 포이리에와 어느 정도 비등비등한 타격전을 펼쳤는데 단순 타격 수준만 놓고 봤을 때는 포이리에가 차롤보다 수준이 많이 높다고 생각해. 그럼에도 차롤이 포이리에와 타격전을 비등비등하게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차롤의 주짓수가 있었기 때문이야. 차롤의 타격은 정말 넘어져도 상관없다는 식의 타격이지. 차롤의 캐빌리전을 보면 경기 시작 후 고작 25초 만에 날라차기를 3방씩이나 난사했어. 기본 타격 스탠스도 중심을 완전히 높게 놓고 상대가 테이크다운을 들어오면 막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들어누우면서 주짓수 모드로 들어가 버리지. 차롤의 타격에는 주짓수 자신감이 정말 많이 녹아 들어가 있어. 난 주짓수 있어. 난 넘어져도 돼. 난 주짓수 있어. 난 넘어져도 돼. 딱 이런 마인드야. 포이리에전에서도 차롤은 경기 시작부터 날라차기를 차며 포이리에를 압박했지. 그 이후에도 넘어질 걱정 없이 계속해서 킥을 차주면서 포이리에를 압박했어. 그러나 포이리에는 원래 차롤 같은 반대 스탠스 상대로 미들킥을 즐겨 차는 편이야. 이 킥으로 데누커도 괴롭혀줬었지. 그러나 차롤전에서는 이 미들킥을 한 번도 찰 수가 없었어. 왜냐? 퍼거슨이 당했던 것처럼 킥을 캐치당해서 차롤에게 그라운드로 끌려가 버리면 엄청 곤란해지거든. 또 포이리에는 걸어 들어가는 쉬프팅 공격을 즐겨 쓰는 편인데 차롤의 테이크다운에 잘려먹힐까봐 쉬프팅 공격도 소극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원래 포이리에는 타격가이기는 하지만 경기 중간중간에 테이크다운을 잘 섞어서 사용해주는 편이야. 그러나 차롤에게는 차롤의 주짓수 때문에 레슬링도 완전히 봉쇄당해버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해보자면 포이리에는 차롤의 주짓수 때문에 킥도 봉쇄당하고 테이크다운도 봉쇄당해서 무기가 단 2주먹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차롤의 레슬링까지 경계하느라 이마저도 소극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차롤은 아주 마음껏 킥을 남발하면서 타격전을 펼칠 수 있으니 장기로 치자면 포이리에가 차롤한테 찹보다 떼주고 경기하는 수준이었지. 좀 옆으로 새는 이야기기는 한데 이런 점에서 포이리에의 타격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차롤한테 찹보다 떼주고 타격전을 하는데도 1라운드에 차롤을 2번이나 너가웃 시키는 걸 보면 말이야. 라이트급에서 포이리에를 타격으로 이길 선수는 정말 없는 것 같아. 타격에서 한 가닥 한다는 쟁쟁한 선수들이 포이리에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었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오르테가 대 좀비쿤전에서 오르테가는 주짓수가 있으니까 넘어질 걱정 없이 킥을 빵빵 차주고 헤드업에 테이크다운도 자유롭게 섞어주는데 우리의 좀비쿤은 킥캐치에 킥 봉쇄당하고 오르테가의 주짓수에 테이크다운도 봉쇄당하니 원거리 수싸움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던 거지. 오르테가 입장에서는 원거리 싸움만 하다가 산정 가면 이기는 경기가 되다 보니 굳이 좀비쿤의 카운터 타격에 얻어맞을 리스크를 짊어지며 먼저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고 반대로 좀비쿤 입장에서는 오르테가가 안 들어오네? 그럼 일단 카운터는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이대로 가만히 원거리 싸움하다가는 판정 가서 패배하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마음이 급해진 좀비쿤은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인 2주먹을 가지고 무리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오르테가의 강력한 카운터 엘보우를 맞고 경기를 내주게 된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유행녀가 항상 볼카한테 진 오르테가한테 진 정찬성이 볼카를 어떻게 이김? 이라는 논리가 안 먹힌다는 게 다 이런 이유야. 볼카, 오르테가, 좀비쿤 이 3명의 무기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볼카가 오르테가를 이긴 거랑 볼카가 오르테가만큼 좀비쿤을 깔끔하게 요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야. 일단 첫째로 볼카한테는 오르테가만큼의 주짓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좀비쿤이 볼카에게 테이크다운을 시도해볼 수 있고 또 볼카를 그라운드로 끌고 가서 서브미션을 노리는 건 이미 오르테가가 시도를 해봤단 말이야. 시도를 해봤는데 볼카의 서브미션 방어가 너무 좋아서 그건 틀린 방법이었다는 게 증명됐고 그러니까 좀비쿤은 오르테가처럼 서브미션을 노릴 게 아니라 그냥 파운딩 욕심, 서브미션 욕심 다 내려놓고 데니 개전 때 보여준 포지셔닝 능력으로 포지션만 점유하면서 라운드를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다면 라운드를 가져오는 거 자체만으로도 일단 이득이고 또 그로 인해서 볼카가 레슬링을 경계하느라 킥을 차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볼카의 복잡한 셋업에 가짓수가 줄면서 우리 좀비쿤의 카운터 실력이 빛을 발할 확률도 올라가겠지? 뭐 솔직히 경기는 까보기 전까지 정말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 막상 경기를 가보니 좀비쿤의 레슬링이 다 막히고 오르테가한테 졌던 거보다 더 압도적으로 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긍정회로적인 상상대로 좀비쿤이 이길 수도 있는 건데 뭐가 됐든 좀비쿤은 준수한 그래플링 능력 플러스 깔끔한 카운터 능력을 바탕으로 챔피언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지며 검증 매치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실력을 가진 여러 컨텐더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이미 20몇 연승 중인 챔피언한테 무슨 검증을 함? 이러면서 유엠녀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챔피언을 검증한다는 말은 챔피언이 고트로 불릴 자격이 있는지 검증한다는 말이었어. 할로우에도 12연승인가 13연승인가 달리면서 알도 오르테가 에드가 압살하며 3차 방어하던 시절에는 극강이라고 평가받았었는데 뜬금없이 웬 럭비공 하나가 굴러들어와서 할로웨이를 잡아버렸잖아. 맥그리거도 알도 13초 만에 KO 시키고 와 진짜 얘를 누가 잡냐? 싶었는데 까고 보니 뜬금 디아즈가 상성상 맥그리거 담당 1진이었지? 이런 것처럼 볼카도 아직 막 여러 스타일의 탑급 선수들을 만나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언제 뜬금없이 질지 모르는 거고 볼카가 현재 패더급에서 꽤나 강력한 챔피언인 건 맞지만 아직 고트라고 불리기에는 여러 컨텐더들을 만나며 증명해야 될 것이 많은 단계라는 거야. 그리고 또 이건 주제하고는 다르기는 한데 번즈 대 치마이프 경기에 대해서 좀만 얘기해보면 다들 치마이프가 번즈마저 초살내버리면 진짜 엄청난 거겠다 라는 상상을 많이 하던데 유엠녀가 볼 때는 치마이프가 번즈를 상대로 8대2 정도로 꽤나 우세하게 이기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제껏 만난 선수들 상대로 했던 것처럼 완전 10대0으로 초살내는 상황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이제껏 치마이프를 만난 상대들은 치마이프에 대해서 무지몽매한 상태로 붙었다가 당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번즈가 치마이프를 상대할 때는 이미 치마이프에 대해서 데이터가 쌓인 게 있다고 생각해. 리징양이 당한 걸 보고 치마이프에게 알아도 못 막는 레슬링이 있다는 사실도 알 것이고 머샤트가 당하는 걸 보고 너무 레슬링만 신경 쓰다가는 타격에 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지. 번즈가 이런 치마이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고 대비와 전략을 가져나올 거라고 생각해. 또 번즈의 수준 자체도 기존의 상대들보다 많이 높은 것도 있고 말이야. 물론 또 번즈가 유리턱인 감도 좀 있어서 타격에서 금방 끝날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아. 만약 치마이프가 유엠녀의 예상을 깨고 번즈를 초살내버린다면 정말 UFC 웰터급의 역사를 새로 쓰는 거겠지? 암튼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줄 거지?